REST는 프레임워크가 아니라 디자인 프린시플이기 때문에 개발자한테 높은 자유도를 보장을 해주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어떤 랭귀지를 쓰든지 상관이 없고. 그래서 REST API는 이런 6가지 프린시플, 그러니까 디커플링이 해야 되고, stateless 해야 되고, uniform interface, cacheability, layered system architecture, 그 다음에 code on demand까지 하면 REST API라고 부른다. 오늘 게스트가 와주셨는데 지금 구글에서 시니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김민우 엔지니어십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구글에서 5년 정도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김민우라고 하고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케이,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API란 뭔가? API는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줄임말인데요. 두 가지 독립적인 소프트웨어가 서로 커뮤니케이트 할 방법을 설명해 놓는 거죠. 그래서 API를 사용해서 회사의 데이터와 기능, 내부 혹은 외부 개발자들이 사용 가능하게 할 수가 있다. 요새 API 서비스로 장사하는 스타트업들 되게 많죠. 뭐 샌드버드 같은 경우에는 챗 기능을 지원해주는 API로 사업을 하는 회사고,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데도 자기네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이제 프로그래밍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또 API를 열어놓고 하죠.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끼리 얘기하는 일이 이제 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는 회사 데이터 센터 안에서 마이크로 서비스들끼리 얘기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방금 제가 예로 들었던 것처럼 뭐 샌드버드 같은 경우에는 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API를 써가지고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internal API 혹은 external web API로 나눈다고 봤을 때, internal API는 대부분 RPC, 그 다음에 external은 대부분 HTTP 베이스된 API로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할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구글에서 개발한 gRPC에 대한 베스트 프랙티스를 얘기를 할 거고, 그거 하기 전에 REST API가 뭔지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gRPC랑 REST API 관련해서 하나씩만 덧붙이자면, gRPC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구글 내부에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엄청 많으니까 내부적으로 사용하던 테크놀로지를 이제 오픈 소스로 공개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gRPC가 지금은 구글 바깥에서도 많은 개인이나 회사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넷플릭스나 드랍박스 같은 회사들이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넷플릭스에서 테크블로그에 올린 gRPC 관련된 아티클도 제가 몇 개 읽었는데, 넷플릭스는 아무래도 주로 다루는 데이터가 비디오 스트리밍이니까 이런 데이터 효율이 되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gRPC가 상대적으로 이런 데이터 교환 효율성에 강점이 있다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REST API 같은 경우에는 단지 어떤 스타일 가이드이거든요. 그래서 프레임워크라는 거는 사실 그 프레임워크가 맞춰놓은 규율대로 따르지 않으면 작동을 안 합니다. 그에 반해서 REST API는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러이러한 룰을 지키면 이 API가 REST API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고, 이제 그 베스트 프랙티스 스타일 가이드라인을 따랐을 때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API를 비교하는 차트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한번 좀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 오른쪽은 HTTP API의 한 예시고요. REST API를 지켰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걸 이제 gRPC랑 비교를 했을 때 전반적으로 보시면 gRPC 쪽이 조금 더 세세한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꼭 지켜야 돼요. 예를 들어 gRPC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 프로토 파일로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반해서 HTTP API는 그게 선택사항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규범 쪽도 보시면 gRPC는 엄격한데 반해서 HTTP API는 느슨한, 구현하는 방식이 더 다양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조금 기술적으로 중요한 거는 gRPC 이제 프로토콜 보시면은 gRPC는 HTTP 2.0을 사용을 하고요. HTTP API는 그거에 대한 제약도 없습니다. 오케이. 그럼 REST API란 뭔가 빠르게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REST API란 이제 웹 API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는데, 닥터 로이 필딩이라는 훌륭하신 분께서 이 논문에서
쓰면서 이게 처음에 등장했다고 하는데 REST는 프레임워크가 아니라 디자인 프린시플이기 때문에 개발자한테 높은 자유도를 보장을 해주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어떤 랭귀지를 쓰든지 상관이 없고 그리고 그 자유도 덕분에 여러 컴포넌트들을 연결하거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도 많이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서버, 리소스, 그 다음에 레프레젠테이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 마지막에 예시로 써져 있는 거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기상청 API를 사용을 해보실 수 있으세요? 직접 인터넷 검색하시면 이게 오픈 API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제 브라우저에서 이 기상청 API에 뭐 내일의 날씨를 요청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뭐 API의 구성 요소를 대입을 해보자면 제 인터넷 브라우저가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고요. 기상청 API를 통해서 날씨라는 리소스라는 거는 이 API가 주로 다루는 어떤 것이에요. 어떤 뭐 명사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떤 사물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리소스 정보를 요청하면 기상청 서버가 그 날씨 정보를 JSON 형태로 제공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할 수 있는 게 이 resource라는 건 사실 좀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이 resource라는 정보라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있고 실제로 클라이언트가 그 정보에 대한 답을 받았을 때 그 형태는 매번 다를 수가 있어요. 그게 JSON 형태로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스트링 형태로 들어올 수도 있고, HTML로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 표현 형태를 represent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REST가 위에 뭐 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라고 하잖아요. resource가 실제로 서버에 어떤 형태로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는 클라이언트는 모르지만 뭐 신경도 안 써도 되고요. 다만 그 정보의 한 representation이 클라이언트한테 전해진다 이렇게 그래서 그 교환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REST가 아까 얘기했던 REST의 디자인 프린시플을 따르면 REST API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6가지 그 디자인 프린시플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클라이언트 서버 디커플링이라고 하는 건데 디커플은 이제 서로의 존재조차도 모르고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떤 한 API가 있고 그 API를 통해서 통신을 하는 서버랑 클라이언트가 있을 때 서로 이 API의 외부에 어떤 형태로 그 정보를 사용을 한다거나 처리하는지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주로 서버는 이런 정보의 뭐 저장이나 뭐 관리, 뭐 새로운 정보를 기입을 한다거나 이런 뭐 리스폰시빌리티가 있겠죠. 그리고 그 정보가 클라이언트한테 주어졌을 때 클라이언트가 그거를 뭐 UI에 보여줄 수도 있을 것이고 유저 인풋을 새롭게 받아서 그걸로 뭐 업데이트 리퀘스트를 다시 보낼 수도 있을 텐데 뭐 서로 이거 가지고 뭐 할지 신경을 안 쓰고 각자 개별적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statelessness인데 이제 stateless라는 말은 상대방에 대한 기존 정보를 저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리퀘스트가 새로워야 됩니다. stateless API를 통한 통신의 경우에 예를 들어 제가 음식 배달 주문을 한다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제가 뭐 햄버거 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저 여기 어디 사는 사람인데 뭐 치즈버거 하나 보내주세요. 이렇게 제가 요청을 하면 제가 방금 말한 내용에 이 서버가 그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필요한 정보가 전부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기존의 정보가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이 방금 통화 내용만 들으면 어떻게 그거에 맞는 답변을 해줄지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stateless한 통신이에요. 반대로 stateful한 통신은 뭐냐? 예를 들어 제가 전화를 걸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사장님 잘 계시죠? 저 어제 주문한 거랑 똑같은 걸로 보내주세요. 이게 stateful한 통신이거든요.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햄버거집 사장님은 제가 누군지 알아야 되고 제가 어제 뭘 주문했는지도 계속 다 기록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기록을 찾아서 이 사람은 어제 이거 치즈버거 주문한 사람이니까 오늘도 치즈버거 보내줘야겠네. 이렇게 이제 명령을 수행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stateful한 API입니다. 이거에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stateless면 다른 머신 노드를 통해 리퀘스트를 프로세스할 수도 있다. 이게 진짜 stateless의 장점인 것 같은데 이 stateless API면 이 리퀘스트를 올 때마다 다른 서버가 핸들을 해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서버 하나가 다운이 되거나 뭐 그랬을 때 새로운 서버를 스핀업 해가지고 너가 이제 리퀘스트 핸들해라 이런 식으로 메인테인 하기가 되게 쉬운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하자면
디버깅에 용이합니다. 스테인리스한 API가. 그래서 그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사실 디버깅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스테인리스한 API의 장점으로는 어떤 한 리퀘스트가 실패했을 때 그 리퀘스트만 보면 되죠. 왜냐면 그 리퀘스트에 모든 정보가 다 담겨 있으니까. 반면에 이게 stateful한 API였다고 치면은 어떤 한 시점에 리퀘스트가 실패했을 때 그 원인이 좀 가정하자면 뭐 어제 있었던 세션의 관리가 잘못돼서 오늘 실패했을 수도 있고 그게 뭐 일주일 전, 한 달 전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세션이 얼마나 길게 관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디버깅 하기가 훨씬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런 디버깅, 뭐 버그를 고치는 데 있어서도 스테인리스한 게 유리합니다. 이거는 꼭 API에만 국한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시스템 디자인 같은 거 할 때도 대부분의 경우에 좀 그런 게 있죠. 스테이프한 부분이 무조건 필요해. 그러면 그 부분만 최대한 다른 서비스로 빼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스테인레스한 부분들은 스테인레스로 킵할 수 있고 정말 스테이프 해야 되는 건 아예 다른 서비스로 빼버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유니폼 인터페이스라는 건데 여러 가지 API가 각각 다른 종류의 리소스를 다룰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각각의 API가 REST API의 프린시플을 다 따랐다면 그 다른 종류의 API가 구동하는 방식이 거의 다 일치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리소스를 어떤 관심이 있는 뭐 명사나 어떤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날씨가 될 수도 있고 뭐 사람 유저 인포가 될 수도 있고 뭐 또 다른 게 될 수도 있지만 이 REST API의 유니폼 인터페이스를 지켰다면 각각의 API가 구동하는 방식이 거의 일치하고 단지 그 리소스의 종류와 그 리소스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어떤 내용이 다를 뿐이지 API 전체적인 형태는 거의 일치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캐셔빌리티라고 캐싱을 지원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1, 2, 3번을 다 지키면은 약간 4번은 거의 공짜로 오는 것 같아요. 네, 이제 5번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상청 API 아까 예시를 다시 빌려서 기상청 API에 날씨 정보를 요청을 했을 때 언뜻 보면 제 브라우저가 뭐 기상청의 어떤 컴퓨터랑 연결이 돼서 그 서버가 자기 데이터베이스에서 기상 정보를 빼서 제 브라우저한테 전해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중간중간에 다양한 어떤 다른 레이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걸 뭐 프록시라고 부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뭐 프로토콜을 변환해주는 프록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프록시가 사실 저랑 기상청 AP 사이에 뭐 10개, 20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REST API에서는 그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도 내가 서버한테 뭔가를 요청을 했을 때 이게 직접 연결돼 있다고 가정하면 안 되고요. 서버도 내가 클라이언트한테 정보를 줬을 때 그 중간에 어떤 다른 레이어가 있을지 없을지는 가정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은 코드 온 디맨드인데 이거는 옵셔널 프린시플이에요. 그래서 뭐 따라도 되고 따르지 않아도 되는 프린시플인데 일반적으로 REST API가 다루는 정보는 정적이지만 정적이라는 거는 뭐 거기에 특별한 뭐 동적인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동적인 기능이라 하면 뭐 펑션이나 아니면 뭐 자바 애플릿 같은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겠죠. 대부분은 없는데 뭐 특수한 경우에 이런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이 리스폰스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더라도 REST API라고 부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상 거의 안 쓰이는 옵션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실제로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약간 도깨비불 같은 거죠. 들은 적은 있지만 본 적은 없는. 그래서 REST API는 이런 6가지 프린시플, 그러니까 디커플링이 해야 되고, stateless 해야 되고, uniform interface, cacheability, layer system architecture, 그 다음에 code on demand까지 하면 REST API라고 부른다 라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안녕.